예, 국내에서 종목 전략 구체적으로 더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테마성 움직임 보여줬었던 그 미세먼지 관련주 좀 여쭤볼게요. 저도 기사 하나 보니까 113일 만에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뭐 나쁩니다. 113일 만에 주식시장에서도 미세먼지 관련주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에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시장이 일단은 주도주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테마 섹터 쪽에 이제 한 축인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이제 관련된 뉴스 기사가 나오면서 상당 부분 좀 뭐 대장주 중심으로는 한 7, 8%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뭐 미세먼지 관련된 이슈가 실검에 오르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뭐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될 때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라는 측면이 한 가지가 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 중국 이슈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쪽에서 초미세먼지 이제 감축 목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전년보다는 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매체에 따르면은 일단은 목표를 그 작년 동기보다 한 3% 정도로 이제 잡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상당 부분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 그리고 뭐 발생 일수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고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환경 문제를 택할 것이냐 경기 둔화를 막을 것이냐에 대한 기로에서 경기 둔화를 막는 쪽에 조금 더 이제 포커싱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무역 전쟁 쪽에서 추가적으로 이 LNG 쪽에도 이제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사실 중국이 이제 석탄을 좀 줄여나가고 청정에너지를 좀 늘려나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이쪽에도 이제 추가 관세가 이제 붙으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LNG를 비싸게 사용하기보다 기존에 사용했었던 석탄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은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이나 아니면은 뭐 수치적으로도 보면은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 차트를 한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월 말 그리고 11월 달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상당 부분 주가가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에는 지금 미세먼지가 이제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연초로 넘어가면서 봄철 들어오면은 황사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발생이 되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이 사실 꾸준하게 이제 봄철까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을 때 그런 이슈들이 나왔으면은 뭐 단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우상향 패턴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들은 11월부터 3월까지 그 시즈널리티 계절성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접근이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사실 크린앤사이언스를 지속적으로 좀 봤었는데 위닉스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습기나 제습기 쪽 실적이 좀 돌아 나오는 가운데 이쪽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닉스를 탑픽으로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청정기 그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위닉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계속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앞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증시가 뭐 언제 이만큼 올랐어 하면 또 뭐 올라 있다라고 했는데 전 대표적인 업종군 중 하나가 조선주가 아닐까 싶은 게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러니까 7월부터 봤을 때 대부분이 20에서 한 30% 올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선주에 대한 우리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과연 지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드는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선주도 아마 이 코너를 통해서 한 2번 정도 다뤘었는데 그때가 이제 아마 2월달,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나왔을 때였을 겁니다. 그때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가격을 저가를 한 번 더 깨지 않으면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물론 이제 시장 전체에서 주도 업종도 아니기 때문에 컨빅션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가를 깨지 않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뭐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었는데 일단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진 거고 뭐 가장 악재는 많이 오른 것이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조선주는 일단은 좀 많이 빠졌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대안주 성격으로 좀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쪽 관련된 그 수주 뉴스 플로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TV나 아니면은 뭐 그 외 경제 외 채널에서 이제 뭐 시사 채널 이런 쪽에서 보도하는 그 조선사들 쪽에 그 현장 뭐 리포트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조선주는 못 들어가거든요. 왜냐면은 그쪽 뭐 땅값이나 아니면 집값 그다음에 상가 공실 이런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가지고 사실 보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보고서는 사실 조선주에는 쉽게 손이 나가진 않지만 조선주 수주 뉴스 플로우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저점 대비해서는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잡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이제 흔히 말하는 메이저 수급 뭐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는 저가에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플로우 간단히 보면은 일단은 뭐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도 10일 공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한 4억 5천만 달러 수주를 했다라고 이제 좀 밝혔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존 프레드릭센이라고 뭐 선박강이라고 하는데 이 이제 그 대우조선해양의 세 척이랑 현대중공업 두 척 정도 이제 짓고 있는 이 LNG선을 인수를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테나마리스 같은 경우에도 현대중공업에 이제 LNG선 추가로 이제 발주를 내는 등 일단은 조선업 전체적으로 좋은 건 아니지만 LNG 쪽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히 지금 뭐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분명히 이 공시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LNG 쪽 증가되는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리하게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도 이제 뭐 청정에너지 중국 쪽 뭐 이슈 다루면서 LNG 코멘트가 잠깐 나갔었는데 일단은 LNG 수요 같은 경우에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늘리려고 하는 각국 쪽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되고 있었고 중국도 사실 2016년부터 증가가 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이 LNG 수요의 한 13% 정도를 중국이 좀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좀 견조하게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고 이에 따라서 가격도 상당히 좀 견조한 움직임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국 수요가 사실 좀 줄어들더라도 공급 자체가 좀 증가가 되는 부분들 이쪽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었던 이 LNG 쪽 그 사업체들이 공급도 좀 늘리면서 사실 LNG 가격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물동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운임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LNG 관련된 발주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서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탑픽은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선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들어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LNG 쪽 조선주가 꺾이더라도 LNG 쪽에 대한 모멘텀은 좀 이어갈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본행제 쪽으로 국내에서 2개 정도 기업인데 한국화본이랑 동성화인텍. 근데 동성화인텍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예. 이거는 일전에 조선주 말씀드릴 때도 동성화인텍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 얘기해 주셨고요. 동성화인텍도 나왔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장 유망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전략도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은 변동성 많은 시장에서 차라리 종목 하나를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의 유망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은 아포노에서도 그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제 저가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기존 주도주를 좀 접근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입장에서 상신 EDP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 주도 섹터가 시장에서 컨텐츠 그다음에 뭐 전기차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쪽으로 좀 압축될 수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신 EDP라는 기업은 2차 전지 그 캔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속적으로 캐파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서한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27%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49%, 올해 상반기에는 88%까지 가동률이 높아진 그런 상황이고 중국 천진이랑 말레이시아 공장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8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캐파 증설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68%, 175% 각각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뭐 주가가 고점 대비 살짝 눌림 줬다가 다시 이제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4,5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신 EDP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2만 원, 손절가 14,500원, 가격 전략도 나왔으니까요. 오늘 일장에서도 또 참고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녹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증시 여전히 좀 힘든 상황이고 변동성도 크니만큼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구체적인 투자 전략과 종목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개장 전략은 출발 마켓도 일부에서 계속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